안녕하세요. 예일항입니다. 오늘 출근하기 전에 TV를 봤는데 나 혼자 산다 해서 전 김대호 아나운서 분이 선생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하는, 그리고 손편지도 읽고 중식당에 가서 대접하는 그 장면을 봤어요. 그러다가 문득 저도 선생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떠올리게 됐어요. 과연 내 인생에도 저런 선생님이 계셨을까? 내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저렇게 진정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던 선생님이 존재했나? 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초등학교 때 오늘 대통령 선거를 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마을에 투표를 하는 장소는 바로 제가 나왔던 초등학교가 바로 투표 장소였는데, 오늘 오전에는 투표를 하지 못했고 오후에 퇴근을 하자마자 바로 저희 모교인 초등학교를 가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때 학교를 찬찬히 둘러보는데 초딩 때의 제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방송에서 김대호 아나운서가 선생님을 찾아뵙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나에게도 저런 선생님이 계셨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초딩 때 저에게 그런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은 저희를 정말 친구처럼 이렇게 대해주셨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나 선생님 막 약간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항상 의견을 물어봐 주시고 저희들이 하고 싶은 방식을 믿어주셨고 따르려고 했고, 그리고 학생들의 개개인의 개성, 특기, 이 친구가 잘하는 거, 이 친구가 못하는 거,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거를 잘 살릴 수 있게 도움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를 다니면 학예를 하잖아요. 그렇게 학예라는 일종의 학교 축제, 페스티벌 그런 존재인데, 그때 각 학년마다 이렇게 장기자랑 뭔가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이제 시기가 온 거죠. 그렇게 해서 막 선생님도 뭘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노래를 하는 친구를
선택해서 학예의 무대에 올리자, 세우자 이렇게 의견이 나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음악 시간에 동요를 그때 당시 교과서에 있던 노래를 이렇게 불렀겠죠. 그렇게 막 부르다가 이 친구 좀 괜찮게 부른다라고 했던 친구 몇 명을 이렇게 뽑았어요. 근데 그 몇 명에 제가 속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말이 없고 수줍음 많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 시키며 막 눈물부터 뚝뚝 흘리고 막 그런 내가 뽑혔다고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왜 저러시지? 처음에는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이 그런 존재인 줄 몰랐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또 나 친구들 앞에 창피해 주려고 이러나?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의 그 큰 뜻, 큰 의미를 모르고 그래서 그냥 노래를 못 불러야겠다. 그러면 선생님이 안 시키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은 그 반대였던 거예요. 얘랑 넌 잘할 수 있는데 왜 노래를 그렇게 불러?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너 더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넌 목소리가 예뻐서 이 노래랑 너무 잘 어울려. 네가 우리 반 대표로 학예의 무대에 섰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모든 친구들이 처음에는 막 제가 노래를 못 불렀으니까 막 킥킥킥거리면서 웃던 친구들이 선생님의 그 말에 다들 이렇게 고개를 막 끄덕이고 수긍을 하면서 이렇게 저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빛을 봤는데 그 눈빛에서 뭐지? 나도 잘하는 게 있었네. 나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존재였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선생님이 나에게 뭔가를 보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뒤로는 열심히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부르고, 선생님이, 얘랑 넌 남아서 학예 준비해야 되니까 남아서 나랑 노래 연습 더 하고 가. 막 그렇게 말을 하실 정도로 저에게 엄청난 노력을 하셨고 기회를 주신 거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학예를 며칠 앞두고 나서 반 대표로 노래를 부르는 친구가 제가 아니라 다른 여자애로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니 열심히 노래 연습하고 학예에 서려고 준비를 했던 사람은 나인데 왜 막상 학예를 일주일 며칠 앞두고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바뀐다고? 내가 아니라 저 친구로 바뀐다고? 막 이런 생각에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뭐지? 왜 갑자기 내가 아니라 왜 저 친구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한테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내성적인 아이였기 때문에 이유를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선생님, 왜 내가 아니죠? 왜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선생님하고 같이 학교 수업 끝나고 남아서 연습했던 사람은 나인데 왜 무대는 저 친구가 서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말조차도 못하고 선생님하고 눈도 못 마주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팽 당한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 학예회는 저 말고 그 친구가 서게 됐고, 많은 친구들과 학부모님들이 계신 곳에서 그 친구가 단독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그냥 무대 아래에서 이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가 어린 나이도 아니고 고학년이었으니까. 그때가 5학년 때였나 6학년 때였나? 아무튼 그때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사춘기가 심하게 왔을 나이인데, 그때 당시에는 뭐 사춘기 이런 것도 모르고 뭐 그런 용어조차도 모르는 시기였고, 그냥 그렇게 아무 이유도 모르고 대응도 못하고 그냥 나는 선생님한테 버림받은 아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 선생님을 정말 좋아했었는데, 그 선생님 마음에 들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선생님이 악기 중에서 단소라는 악기가 있어요. 그 악기를 굉장히 잘 연주를 하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렇게 특별활동 시간에 단소반이라는 반도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단소반을 지원을 하질 않겠죠. 당연히 다 재밌는 거 하려고 하지. 누가 단소반 들어가서 단소 보려고 하겠어요. 입술만 아프고 턱만 아픈데. 하지만 저는 그 선생님을 너무나 좋아했고, 그리고 단소라는 악기도 좋아해서 단소반에 들어가서 열심히 단소도 불고, 그 어렵다는 단소 소리 내는 것도 힘들다고 다들 단소반 들어와서 소리도 못 내고 끝내는 친구들도 많았었어. 근데 난 소리도 내고 연주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선생님한테 예쁨도 많이 받고, 정말 그런 선생님과 저와의 뭔가 추억? 유대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기 그 단독 무대에 서는 것이 저에서 다른 친구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 선생님이 너무 보기도 싫고 상대하기도 싫고 그 선생님하고 반대인 행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만약에 뭐 어떤 특정 뭐를 좋아한다고 하면 난 그러면 반대로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그렇게 조금씩 계속 사이가 멀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날은 그런 제가 너무 불편했나 봐요. 그래서 저를 조용히 상담실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묻더라고요. 왜 그러냐? 요즘에 얘이랑 너 왜 그러니? 예전에 왜 얘이랑이 아닌 것 같다. 왜 이래 도대체? 왜 그러니? 그 말을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 뭐 어떤 말이나 대답을 할 수가 없었죠. 그때 당시는 저도 제가 왜 그런지 모르니까.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냥 계속 뾰루퉁하게 그냥 마주 앉아서 선생님 얼굴 다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선생님 말만 계속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어렵게 저의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계 무대는 정말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봤어요. 그래서 선생님 눈에 눈물이 막 글썽이시면서 미안하다고 막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왜 미안하지? 선생님이 좋아서 선택한 아이가 단독 무대에 섰는데 왜 미안하다고 하지? 그 말을 의미를 뭔지 모르니까 그냥 선생님이 하는 말을 계속 듣고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게 무대에 이제 이런 학생이 뭐 올라갈 거다 이렇게 명단을 제출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명단에 제 이름을 써서 올렸대요. 근데 학교 측에서 이 학생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안 된다. 그래서 반대를 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끝까지 제 이름을 올리고 이렇게 저를 올리려고 무대에 올리려고 하게 했는데 학교 측에서 이렇게 안 된다고 다른 학생을 뽑으라고 해서 선택을 한 애가 그 무대에 올랐던 그 친구가 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 미안하다라고 했던 그 말이 그제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같이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막 울고 나서 서로 그 미안했던 쌓여있던 미움이라는 감정이 많이 누그러진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엄마가 전화를 받았는데 학교 측에서 이번에 뭐 따님이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학예 무대에 설 거다. 그래서 이거를 준비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뭔가 전화가 왔었는데 엄마가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안 된다. 못 시킨다. 못 사준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무대에 세우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무대에 섰던 친구의 부모님에게도 똑같이 그런 조건을 이야기했더니 그쪽 그 친구의 집에서는 가능하다. 그럼 우리 딸이 무대에 설 수 있냐. 그렇게 해서 결국 학예 무대에 서게 된 거죠. 결론은 오해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 나중에 우리 부모님 때문이었구나 결국에. 선생님이 아무리 밀어붙이려고 해도 우리 엄마가 또 반대를 했었구나. 그런 사실을 뒤늦게 결국에 다 알게 됐어요. 알게 되다 보니까 뭐 누구를 원망하겠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 모든 걸 해줄 수 없었던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가 가고 저를 끝까지 무대에 세우려고 했지만 여건이 안 됐던 선생님의 마음도 이해가 가고 무대에 서지 못하고
무대 밑에서 노래 부르는 그 친구를 한없이 바라보며 저 자린 내 자리였어야 했는데 저긴 내가 설 곳이었는데 라고 그렇게 막 속으로 울면서 그 무대를 바라보며 박수를 쳐야 했던 저의 모습도 이해가 가고 지금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모든 게 다 이 사회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나한테는 역시 난 안 돼. 난 안 되는 아이야. 역시 난 아니구나. 막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밑거름이 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건이. 그래서 어떤 기회가 왔을 때에도 결국 안 되겠지? 결국 또 딴 사람이 차지하게 되겠지? 난 안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먼저 벽을 치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다른 누군가가 저한테 다가오려고 해도 너도 결국 떠날 거잖아. 너도 결국 나를 이용하고 버릴 거잖아. 이런 생각이 먼저 드니까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에 있는 사람들과는 뭔가 교류를 하거나 진실된 내 진심을 전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혼자고 혼자서도 잘 놀고 혼자서도 잘 살아가는 법을 빨리 터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에서의 사람과는 거리를 많이 두고 나와 거리가 제일 먼 만날 수 없는 오로지 TV, 영화, 소설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남자나 그런 사람들에게 많이 마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TV 나온 연예인이나 가수나 뭐 배우나 이런 분들을 좋아하고 그런 분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그분들은 결국 연예인일 뿐이고 현실에선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분들이니까 내가 마음을 주고 내가 싫어지면 그냥 내가 혼자 끝내면 되니까 그래서 제일 쉬운 사람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저처럼 바보같이 무식하게 아무 생각 없이 마냥 상대를 미워하지 마시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연, 사정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인정하세요. 그러다 보면 훨씬 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